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송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알찬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을 하자면 제가 사실 6시 50분에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평택 아산 거기가 앞도 안 보이게 비가 오고 있어요. 비 많이 와서 며칠 전에 와서 아시죠? 그래서 엄청 천천히 오다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여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서울여대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습니다. 서울여대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다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서울시 노원구에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설명드릴 때는 육군사관학교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지금 위치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고 그 육군사관학교하고 마주보고 있어서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화랑대역에서 내리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다는 거 안내드리고 저기 서울여대 안내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늦었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안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한 장씩 넘기면서 할게요. 올해 이제 많은 입학 설명회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서울여대에 어떤 과가 나와 있는지 지금 모집 요강도 다 받으셨죠. 모집 요강에 보면 4페이지에 모집 정원표가 다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어떤 학과에서 몇 명씩 뽑는지가 쭉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시전과 정시전형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전형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다가 변경을 많이 했는데 서울여대는 수시 전형 계획은 전년도에 발표한 그대로를 갖고 있고요. 정시에서만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전년도에 혹시 확인해 보신 분들은 작년에 시행계획 발표한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이제 4개 단과대학 44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수시를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수시만큼 중요한 게 정시 모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유전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 여기. 자유전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해와 달리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뭐냐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해서 무전공 모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4개 단과대학 자유전공이라고 저희가 이제 합쳐서 부를 땐 부르는데 인문자유전공, 사회과학자유전공, 과학기술융합자유전공, 미래산업융합자유전공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은 이제 각각의 단과대학명하고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과대학에서 기독교학과나 아니면 이제 예체능 계열 학과를 뺀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문자유전공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기독교학과를 뺀 나머지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과 관계없이 기독교학과와 예체능 계열 학과를 뺀 나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여대는 이 모집은 이제 모두 정시에서 모집할 거여서 지금도 관심이 있게 봐주시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정시 모집 지원할 때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중요한 사항들은 다른 학과들은 전년도랑 거의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교육심리학과가 없어지고 심리인지과학학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사범대학은 없고 사범계열 학과로 교육심리학과가 있어서 교육심리학과는 이제 올해까지 뽑았던 교육심리학과는 30명 모집을 하고 그 학생들은 모두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사범계열로 선발했었는데 2025학년도 올해 고3이 들어오는 2025학년도부터는 사범계열은 빼고 심리인지과학학부로 학과를 개편하고 이제 인지학습 과학 전공 그리고 응용심리 전공으로 전공을 세분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범 계열로 지원하고 싶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교육심리학과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 인원표에 학과 옆에 동그라미가 2개 그려진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학과들에서는 비사대 교직으로 교직을 이수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는 2025학년도에 들어오는 친구들부터는 이제 심리인지과학학부가 변경돼서 선발된다. 이 부분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보호학과가 정보보호학부로 변경되는 겁니다. 정보보호학부는 이름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능정보보호학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저기서도 사이버 보안 전공, 사이버 보안 전공은 쉽게 얘기하면 화이트 해커를 키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전공은 이제 요즘에 많은 기업들에서도 모두 다 개인정보를 고객정보나 이런 개인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을 키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정보보호학부가 지능정보보호학부로 이름을 변경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유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유전공을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전공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소속감을 갖기도 어렵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정보 박람회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및 휴게 시간으로 전공을 또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 정보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1학년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9월 1일자로 신입생 성공센터란 것을 만들어서 뭐 인문자유전공, 사회과학 자유전공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온 친구들을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올해 바뀌는 부분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럼 이제 수시 정시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대는 수시를 60% 선발하고 정시를 40%나 선발해야 하는 대학 중에 16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에 대입 공정성 강화 계획이란 걸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16개 대학은 이름을 꼭 찍어서 이 대학들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선발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뭐 7대3, 8대2 이렇게 뽑는 대학들도 많이 있지만 서울여대는 수능 위주 전형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은 40% 선발하는 대학이고요. 그래도 수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부분은 변경사항은 아니고 안내사항이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부분들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보는 전형과 서류평가만 하는 전형 그러니까 서류평가만 100% 하는 바로민재 서류전형과 기획윤형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민재 면접 전형,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 기독교 지도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출하고 1단계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서류평가만 하는 전형과 서류와 면접으로 이루어진 전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 반영 방법 변경입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지원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서울여대가 교과 우수자에서 교과를 반영할 때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나 과학, 사회과학을 한 묶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교과에서 상위 3개 교과씩, 상위 3개 과목씩 총 12과목을 이제 반영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문계, 자연계 뭐 상관없이 국영수, 사과 전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한. 그래서 이제 전년도 결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어디가나 이런 데 올려놓는데요. 전년도 결과는 어디가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12개 과목으로 환산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서울여대가 환산해 놓은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는 전년도에 지원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올해 반영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 이제 제시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종합해서 같이 평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과목을 가산점으로 반영을 해주게 되는데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1개만 반영을 해서 보통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만 진로 선택 가산점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 체육,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의 실기 우수자 전형 체육은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고 국영수 사과 전체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제일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나 학부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혹시 농어촌 학생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원 자격이 전년도까지는 중고교를 농어촌에서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같이 거주한 6년 과정도 농어촌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2년 과정만 지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울여대는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2개가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에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고요. 기회균형 전형에 사회통합 지원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 둘 다 12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형들로 몇 명씩 선발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여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이 4가지 전형을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수시에서 운영하는 전형들은 모두 다 중복 지원은 가능하세요. 중복으로 지원하는 건 가능한데, 전형일이 겹치는 2개의 전형에서 동시에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민재 면접 전형과 기독교 지도자 전형이 지원을 해서 둘 다 1단계를 통과한 경우에는 둘 다 면접을 볼 수는 없고, 면접 보기 전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한 다음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면접을 보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복 지원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여대를 꼭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여러 개 전형에 한꺼번에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서류 평가만 100%로 하는 바로민재 서류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기회균형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바로민재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전형, 이렇게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독교 지도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학과에서만 선발하고 세례교인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따로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민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제출하신 걸 가지고 서류 평가 100%로 운영을 하고요. 바로민재 면접 전형과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은 1단계를 5배수 학생을 선발해서 2단계의 면접을 50% 반영하게 됩니다. 네. 면접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능 후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토요일에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기준은 전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서류 평가에서 평가하게 되는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 성적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수강자 수를 고려를 하기도 하고요.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등급도 고려하고, 그리고 성취도 이외에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로 공부를 했는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학업 태도 같은 것도 작성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학업과 관련해서 탐구력을 보인 사례, 이런 것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따로따로, 이건 여기는 진로, 여기는 학업,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좋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진로 역량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것들이 교과 수업이기 때문에 진로 역량에서도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하고 있는지, 성취도, 일수자수, 그리고 여기에는 선택 과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그걸 어떻게 이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반영되고, 그리고 전공이나 아니면 자기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나 탐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공동체 역량은 인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실성이나 리더십, 나눔과 배려 이런 부분들이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대학이다 보니까 공동체 역량만 우수한 학생이 합격하기는 어렵지만 앞에 역량들이 매우 우수해도 공동체 역량이 없는 학생은 탈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은 합격의 요인은 아니지만 불합격의 요인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민재 서류, 바로민재 면접,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이 그런 각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시면 서류만 반영하는 전형은 학업 역량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민재 면접 전형이나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은 진로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합니다. 보시기에는 5%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자 자체는 조금 달라서 본인이 학교 생활 중에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업 역량이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바로민재 서류 전형 쪽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면접에 자신이 있고 진로 관련된 활동을 좀 더 많이 했다고 한 학생들은 바로민재 면접 전형이나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결과를 보시면 바로민재 서류 전형은 전년도 평균 경쟁률이 12.1대 1이었고요. 서류평가 100%로 앞서 보신 것처럼 자기소개서 없고 면접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그럼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사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란 책을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설명이기 때문에 대략의 내신 성적 등급 정도만 안내를 드리면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신이 좋다고 무조건 다 붙는 건 아니고 내신이 나쁘다고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보통 이 자료는 서울여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3등급 내외 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앞에 좀 앞쪽에 있는 학과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앞에 있는 건 인문대학의 메타버스 융합 컨텐츠 전공 그리고 프랑스 문화 컨텐츠 전공 독일 문화 컨텐츠 전공 그리고 국어 국문학과는 4등급 이하 학생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영문학과, 일문학과, 그러니까 영어 영문, 중어 중문, 일어일문 학과가 앞쪽에 있는 학과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지원자 중에 그 해당 언어를 전공한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점 하나하나는 합격한 학생들, 최초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추가 합격자까지 포함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이제 앞쪽에 외국어 계열 쪽에만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민재 면접 전형인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25.1대 1이었어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27대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5배수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는 거예요. 5배수면. 그리고 5배수 학생을 선발해서 수능 후 11월 30일에 면접을 볼 때 면접 평가가 또 50%가 반영이 됩니다. 이 50%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점수가 많이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우수하게 잘 본 학생은 사실 뭐 5배수를 뽑아준다고 해도 경쟁률이 워낙에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5배수를 통과한 학생들은 서류 점수 자체는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 점수는 실제로 0점부터 50점까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통과한 학생들은 면접을 잘 보면 서류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면접을 제일 잘 본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면접에 좀 자신이 있고 면접을 잘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바로민재 면접 전형 쪽으로 관심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서 보신 데이터보다 여기는 이제 3등급에서 위아래 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3등급대 후반, 평균적으로는 3등급대 후반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하고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도 이제 프랑스 문화 콘텐츠 전공, 독일 문화 콘텐츠 전공, 영어 영문학과, 중어 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이런 쪽은 이제 해당 언어 전공한 특목고 학생들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밑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과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최저만 보고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실 때는 전반적인 분포를 보고 하셔야 돼요. 저기 밑에 산업디자인학과 6.2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기 한 명이죠. 저 학생도 특목고 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과학고 학생이에요. 저 학생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나 이런 걸 보고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이 되는 전형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12대 1이었고요. 29명을 선발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모집 요강 4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민재 면접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 4개 학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그 다음에 지능정보보호학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렇게 4개 학과는 IT 계열 학과여서 따로 전형을 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29명을 모집하고 서울여대 이 IT 계열 학과들이 앞서 지능정보보호학부 설명해서 읽어보셨겠지만 전통이 좀 오래되고 20년 이상 된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고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는 조금 다른 학과에 비해서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12대 1이면 낮은 경쟁률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학과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졸업하고 취업해서 사회에 나가 계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형명만 보면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이라서 내가 굉장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엄청난 업적을 세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학교생활 충실히 하면서 이제 ICT 관련된 역량이 있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다 지원해야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배수 학생들을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나 운영하는 방법은 바로 민재 면접 전형이랑 동일하고 면접 날짜도 11월 30일로 바로 민재 면접 전형과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미디어학과, 지능정보보호학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렇게 4개 학과에서만 운영하고 내신 성적 분포는 이제 보통 한 평균적으로는 3등급대 후반 정도가 되고요. 올해 것만 보지 마시고 전년도 성적이나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지털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이름에 미디어란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못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여대 그 학과 중에는 사회과학대학의 언론영상학부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굉장히 그 학과가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 거기에도 디지털 영상 전공이란 전공이 있어요. 그 전공으로 잠깐 착각하고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본인이 어떤 과에 지원하는지 학과 이름만이나 전공 이름만 보지 말고 서울여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할 때도 꼭 이 학과가 무슨 과인지 모집 요강 뒤편에도 간단하게 학과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홈페이지 요즘엔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그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고 오라는 게 아니고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 공학사가 나오는 학과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학과만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전형이고 전형을 운영하는 방법은 바로민재 면접 전형과 동일한데 여기는 이제 3배수 학생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가 요소에 전공하고 관련된 부분, 진로 역량을 평가할 때 소명 의식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면접 때 그런 부분을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기가 소명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전형입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고 서류평가 100%로 운영을 하는데요.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100%이기 때문에 바로민재 서류 전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이제 농어촌에 있으면 농어촌 학생 전형 지원 가능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특성화 고교 졸업자 지원 가능하고 사회통합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자립 지원 대상 아동,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이 모두 다 같이 지원을 하는 잠시 전형입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정보 박람회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정보 박람회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중지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서류평가만 진행하는 전형도 있지만 면접평가를 같이 평가하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면접평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진행을 하게 돼서요. 따로 뭐 문제풀이식이나 문제를 내거나 제시문이 있거나 그런 면접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 면접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서류평가에는 그런 언급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서류평가도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평가를 할 때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블라인드를 다 처리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뭔가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그래야 되는 일들은 없지만 이제 면접에서는 본인이 와서 직접 면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한다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기본적으로 이름, 고등학교 수험번호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할 때 부모님이나 친인척 관련된 신상 정보를 언급하면 안 되고, 그리고 면접을 올 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오면 되는데 교복을 입고 오면 안 되고, 교복에는 이제 학교 마크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학교를 드러낼 수 있는 배지나 또 이름도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표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실수로 한 번 정도는 내 이름이나 학교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주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의를 받고 나서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할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 위반으로 이제 탈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면접 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서 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를 하는 과정은 대기실 안내되는 그 면접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어디로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안내가 나갑니다. 그럼 면접 대기를 하면서 블라인드 면접 관련된 유의사항 같은 거 안내해주고 그때는 이제 본인 수험번호랑 신분증은 다 갖고 와서 확인을 하고 임시 가번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그 가번호로 확인을 하고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면접은 2대1로 진행을 하고 10분 내외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면접이 끝나면 바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여대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간혹 시키는 면접관들도 계시긴 한데 자기소개를 하려고 해도 블라인드 면접이면 본인 이름이나 학교 같은 것들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면접위원들께서는 지원 동기를 위주로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면접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내가 왜 우리 학과,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를 간단하게 준비하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지원 동기를 말할 때 아버지가 어떤 기업에 다니셔서 이렇게 말하면 또 블라인드 면접 위반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인척 같은 신상정보 말고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싶었는지를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달달달달 그 준비된 내용을 외워오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은 10분밖에 보지 않는데 내가 면접 학원에 가서 너무 많이 달달 외우게 되면 이제 그게 아까워가지고 면접에 와서 어떤 질문을 받던 그 외운 거를 다 말하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외운 거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뭔가 학원에 가서 달달 외우지 마시고 내 학생부를 자세히 확인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평상시에 발표하는 연습 많이 한 친구들이 면접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학교 생활 속에서 기회가 되면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인데 1단계 통과자가 되고 나면 학원 가지 말고 학생들하고 같이 친구들, 요즘은 그 다들 핸드폰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예상 문제 뽑고 이제 영상으로 찍어줄 수 있잖아요. 그 찍어주고 자기가 보고 연습하고 부족한 부분 뭐였는지 확인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워온 답이나 너무 유치원생처럼 배꼽 인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접을 하다 보면 본인이 실제로 한 활동이나 실제로 한 보고서 작성, 뭔가 실제로 해본 것들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거나 안 했는데 학생부에 써 있거나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활동만 학생부에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는 내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활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활동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와 논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정시 전형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 체육이라서 그 스포츠 운동 과학과에서만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비교과 반영 없이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는 하나만 반영되는데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나 한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탐이나 과탐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통과하는 친구들이 또 생각만큼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저희는 학교장 추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추천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에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할 건데 선생님 추천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추천이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6.2대 1인데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경쟁률이 매우 높고, 경쟁률이 높으면 교과 우수자 전형은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데 반영된 교과 성적이 매우 또 좋아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아지고 성적이 낮아져요. 그럼 또 그 다음에는 올라가요. 이런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경쟁률과 내신 성적 관련된 부분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작년에 낮았다고 올해도 낮은 학과는 아니니까 계속 높은 학과가 있고 들쑥날쑥한 학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맨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정교과로 바뀌었고 서울여대는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과목, A면 1점, B면 0.9점, C면 0.5점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그걸 3으로 합산을 한 다음에 3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대 받아봐야 1점이라서 많이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기 등급 점수 보시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1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실질 경쟁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입니다. 지원자가 많건 적건 보통 3분의 2 정도만 통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지원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는데 내가 영어로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모의평가에서도 영어가 절대평가 과목임에도 이제 다른 과목보다 1등급이 덜 나왔어요. 6월 모의평가에. 그럼 내가 영어로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여기 틀어졌는데 보통 최초 합격자 평균 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부분인데요. 어디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고 이 부분은 서울여대가 작년에 지원한 학생들을 올해 반영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인데요. 최초 합격자 평균보다는 최종 합격자 평균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초 합격자는 처음에 붙은 애들이고 최종 합격자는 이제 추가 합격자까지 다 포함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지원을 하시되 12과목을 지원을 했을 때보다 전과목으로 반영을 해서 이전 지원자들을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한 0.6에서 7 정도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경쟁률이 매우 중요해요. 작년에 경쟁률 6.2대 1이고 실질 경쟁률 4.6대 1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 전년도에는 평균 경쟁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12과목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제시했던 내신 성적이 2.1등급이었어요. 너무 높아서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지면 성적이 같이 떨어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같이 성적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성적만 보지 마시고 최근 3년간 성적을 같이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체육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운동 과학과만 선발을 하고 교과와 실기, 실기는 앙자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팔굽혀 매달리기 요거를 합산한 점수를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논술과 실기 우수자 전형이 남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는 총 120명을 선발하는데 논술 성적이 80%, 학생부 교과가 20%가 반영이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안 들어가요. 3개 영역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1.5대 1인데 실질 경쟁률 10대 1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한 학생 결시자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통과를 한 학생들끼리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부 교과는 20% 반영이 되는데 논술을 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논술 고사를 잘 보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국영수 사과,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국영수 사과 교과별 전과목 성적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PPT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인문사회 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논술 문제 유형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이제 도표나 그래프가 포함돼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문항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연 계열이 서울여대가 좀 독특하게 과학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1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모의 논술 문제 보시면 내가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 논술이란 걸 자연 계열은 그 부분 확인하시고 특히나 논술 전형은 모든 모집 단위에서 뽑는 건 아니어서 뽑는 모집 단위도 있고 아닌 모집 단위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에 이제 문제를 그 논술 전형 인원이 있는지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보시면 보통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 4.8등급 정도거든요. 그러면 더 낮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은 간단하게 보시면 실기 100도 미술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 100%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79.3대 1, 실기만 반영을 하니까 실기고사가 어떤 과목인지 이제 실기 실력이 어떤지 이 정도를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기 우수자 전형 체육은 이제 종목이 있으니까 종목을 확인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일정에서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서 접수와 관련된 부분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14일부터 여러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있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18일이 아마 다시 시작하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원서 접수 기간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 확인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는 주 토요일에 논술을 보고, 면접고사는 11월 30일 금요일이라고 써 있는데 잘못 써 못합니다.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가 중요한데, 작년까지는 바로민재 서류 전형은 수능 보기 전에 최초 합격자를 발표해 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거 없이 수능 이후에 다 같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니까 이제 서류를 내고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 안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공 자율 선택제 관련된 모집 인원은 모두 다 정시에서 뽑습니다. 2025학년도만 그렇고요. 2026학년도가 되면 자유전공학부는 또 인원이 줄어들 거예요. 정시에서 뽑는.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이제 영어 성적 환산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정시는 성적이 어느 정도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들 놓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서울여대는 2025학년도까지는 정시 모집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만 반영을 합니다. 올해까지만 그렇게 할 거고 내년부터 4과목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많이 나가셨는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모집 인원표 4페이지에 보시면 정시 가군에 자유전공학부 126명이 한꺼번에 모집 단위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서울여대 아주 큰 대학 아니기 때문에 126명을 한 번에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시 가군에 있는 자유전공학부가 올해는 126명을 한 번에 뽑는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두시고, 특히나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3개 영역만, 제일 못한 거 하나는 뺄 수 있거든요. 반영된다는 걸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또 까먹어서 수능 보고 나서 나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서울여대를 잊으시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두시고 지원하실 때 나중에 자유전공학부 정시 가군에 있고 그 단과대학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6학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도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게 될 거고,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120명 뽑고 나머지 인원 20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일 거예요. 그 인원들만 다시 정시에서 뽑을 거예요. 아까 126명이 왜 기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쪽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수시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수시로 모두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정시까지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내년 3월에는 서울여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